자, 들어갈게요. 좀 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봤죠, 그죠? 요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때 고정과 변동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이 두 가지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넘겨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페이지로 가시면 112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십니다. 3개 정도. 그래서 지금 취지가 우리가 이제 저번에 왜 투자론 파트가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입문 과정이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모든 그 학원마다 약간 이제 뭐 방문 강의나 뭐 다른 데 다 틀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커스에서는 중요 부분을 좀 많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파트가 나온다면은 한 7에서 8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고요. 감정평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가 파트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또 6에서 7문제니까 여기가 중점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되니까. 특히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계산 문제가 아까 LTV와 DTI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112페이지 가시면 밑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쭉 그 표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오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따라해보세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시험 문제에 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계산 문제가 11문제랑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금융에서 아까 LTV하고 DTI는 저번에 계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 원리금과 원금 상환 방식 계산 문제가 나와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아셔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 잡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이 112페이지의 제목이 그냥입니까? 이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입니까? 상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됐죠? 그럼 내가 고정금리로 하겠다고 이제 은행에 이제 얘기했어요. 고정금리.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그 113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가 하나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출원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억. 대출원금. 자,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만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년이죠. 기간은 20년. 그 다음에 금리가 몇 퍼센트 준대요? 금리가 몇 퍼센트? 10%가 이제 금리가 되겠죠. 찾았죠? 이 저당상수라는 거 저번에 기억나시죠? 무슨 상수?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가 얼마로 되어 있죠? 0.1174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1억을 빌려서 몇 년 상환한다? 20년. 금리가 몇 퍼센트? 10%. 저당상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제목이 자, 우리가 대출에 대한 부동산 저당 대출의 그냥 방식이에요? 상환 방식이야? 상환 방식이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을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까지 갚아야 됩니까? 20년이 20년. 몇 년? 20년. 자, 그럼 대출을 하다 보면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간이 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치기간을 둬요. 그럼 내가 임의적으로 3년 거치를 둘게요. 그러면 20년에서 3년을 빼봐요. 뭐 어려운 건 얘기 안 해요. 17년이죠. 그럼 거치기간 동안에는 뭐만 낸다? 이자만 납부해, 이자만. 이자만 납부하고, 이제 이 17년 동안 상환을 하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17년 동안 상환하는 게 방식이 같다, 상환 방식이 다르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만 냈죠? 불러보세요. 뭐만 냈어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자만 들어가 있나요? 원금도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돼서 같이 갚는 상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원리금 균등이 있었죠. 무슨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원금이 있습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되자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플러스 되는 걸 아시겠죠? 근데 원금은 그냥입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냅니까? 원금만 균등하게 낼까요? 이자도 낼까요? 이자도 냈죠. 같이 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맞나요? 모아 모를 다 같이 갚아나가니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니까.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최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최정식 상환 방식. 그럼 얘네들은 17년 상환 동안 모아 모를 같이 갚아나간다?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원금 만기 시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원금 만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상 보세요. 자, 그럼, 제가 한기 때문에 책이 없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원금 만기. 나중에는 제가 노트도 드릴 거거든요. 한기 노트도. 자, 원금 만기 시상환이라는 거는, 자, 따보세요. 원금 만기 시상환. 무슨 뜻이에요? 원금을 만기에 시상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그냥입니까? 계속 이자만 내겠다는 겁니까?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다 갚아나가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게 원금을 중간에 갚았어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안 갚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가 높아졌죠. 만기에 가서는 이자가 더 높다는 거죠. 이게 납부 금액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가 그냥이야 거치 기간이 있어. 뭐만 내는 거야. 요즘은 거치 기간을 안 둘 수도 있어요. 안 두게 되면 처음서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볼 때 거치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럼 거치 기간이 있다. 그럼 그냥 이자만 내. 거치 기간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거지. 분위기 안 좋아. 다시 할게. 거치 기간이 있다. 그럼 뭐만 내는 것이고. 요거 상환하는 것이고. 맞죠? 거치 기간을 안 뒀다. 그럼 처음서부터 다 상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 원금 이자를 다 내. 다 내는 방식인데 각각 방식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근데 얘는 뭐죠? 얘는 뭐 상관이죠? 원금을 만기 시상하니까 나중에 갚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이야 나중에 납부할 이자가 많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원금 균등부터 보여드려요. 무슨 균등? 넘겨보세요. 그게 순서예요. 원금 균등. 넘겨보세요. 자, 원금 균등부터 보는 게,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글씨에 적혀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자는 얘기예요. 균등하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그러면은 뭐를 균등하게 내자? 원금을 일정하게 내자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원금만 내요? 이자도 내요? 같이 상환 방식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금은 원가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처음 이해하시는데 원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납부하자? 이자 납부하는 거죠.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내요. 균등하게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변동이에요? 10% 고정이에요? 그럼 이자율이라는 게 적용되죠? 근데 이자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어떻게 적용시킨다? 남아있는 금액. 그럼 잡을게요. 자, 지금 일단은 자, 지금 원금 균등 보고 계셔요? 그럼 밑에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1억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20년 상환이에요. 맞나요? 우리가 1억에서 20년을 상환하다 보니까 매년 금액을 500만 원씩 내요. 얼마씩 낸다? 500만 원씩. 그럼 원금 500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럼 원금을 500만 원씩 내요. 그럼 그냥이요.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겠죠. 그렇죠? 2기까지는 보세요. 3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요번까지 2기까지 그냥 요까지는 봅니다. 요건 다 해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자, 1기나 2기나 1회차나 2회차나 그냥이야 원금은 균등해. 근데 이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첫 해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1억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자를 물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자가 몇 퍼센트였죠? 10%였어요. 기억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금은 그냥입니까? 원금은 500만 원입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자를 물리죠. 그럼 이자가 초기에 제일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상한이 됐어요? 상한이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1억에다가 10%는 박스를 보시면 1000만원이 이자예요. 얼마가 이자다? 1000만원이 이자입니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이제 이자가 제일 많아요. 1000만원. 자, 그럼 이자가 적다, 제일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초기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 지금 거기 보시면 원리금 있어요?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서부터 그냥요, 상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억에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를 상환했죠? 500을 상환했죠. 그럼 얼마가 남을까? 9,500이 남죠? 거기다 10%를 적용시킨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자가 그냥 이자가 준다. 950만원 줄어들어. 여기까지 캐치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950. 그러면 이게 원리금도 그냥입니까? 원리금도 감소합니까? 감소해서 145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냥이야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한이 안 됐으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뭐가 낮아지겠죠? 이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거를 캐치해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뭐가 감소하냐가 출제원들이 내겠어요. 이자가 감소하는 걸 물어보겠죠. 맞나요? 그럼 처음에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더 높습니까? 갈수록 원리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이 초기에 높고 점점 감소해서 체감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갈게. 출제원이 물어보는 거는 아는 걸 물어볼까요? 모르는 걸 물어볼까요?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죠? 아시겠어요? 무슨 균등이에요? 뭐가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떨어졌으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자와 원리금을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왜요? 공부를 했냐는 거지. 처음엔 상한이 됐어, 안 됐어? 이자가 제일 어떻게 돼? 높고 상한이 되니까 이자가 준다는 거고. 맞죠? 그럼 처음에 상환할 금액이 적다, 제일 많다? 많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가보세요. 이걸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전페이지 가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자, 얘는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글씨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글씨에 있어. 뭐가 균등하다는 거야? 원리금이 균등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요 박스가 똑같이 균등하게 원리금이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그냥이야 원리금은 균등해. 그냥이야 요 글씨에 나와 있죠.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자와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계산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얘랑 똑같은 게 처음에는 상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자가 제일 높죠. 그죠? 그럼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가 높다는 거예요. 뭐가 높다? 이자. 그럼 원리금은 이자와 원금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높으면서 그럽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상한이 되니까. 그런가요? 그럼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 원리금은 뭐하고 뭘 더한 거예요? 이거 발견했죠. 그 원금이 그냥이다. 초기는 적고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 들어보세요. 자, 점점 갈수록 뭐가 감소하고 이자 감소하고 원금은 늘어난다가 캐치를 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좋다. 이게 무슨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혀가 짧나? 원금 균등. 무슨 균등? 절 찾아보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써요. 뭐가 균등해? 그거 다 알잖아요. 원금 균등한다는 거. 맞죠? 원금 균등을 모르겠어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이자와 원리금을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리금도 줄어든다는 거죠. 맞아요?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안에 차지하는 이자와 원금의 비중을 물어봐요. 똑같습니까? 얘는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상한이 될수록 어떻게 돼? 이자가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로 갈게요. 이제 큰일 났다. 계산 문제. 113페이지 박스 있어요? 그건 이제 계산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맨 위에 조그만 박스를 한번 보세요. 매년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출금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해야 돼요? 상수가 저당상수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원리금을 구해야겠죠? 그럼 구하려면 대출 원금에다가 무슨 상수?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거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까 대출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1억. 저당상수 아까 기억나시죠?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었어요? 0.11746이 저당상수였죠. 그죠? 그러면은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이에요? 원리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이 아니에요. 맞나요? 시험 문제 저당상수를 사용해서 상환하는 방식은 원금균등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무슨 균등이? 원리금균등이 맞아요. 이것도 염두에 놓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제원은 그냥이다, 얍삽하다. 그래서 리를 빼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럼 요 원리금을 산정할 수 있죠?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해설에, 그럼 1억에다가 0.111746을 곱하면 1174만 6천원이 되겠죠?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11, 그 다음에 746, 빵빵빵 원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금이죠?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박스에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원리금이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균등해서 11746 빵빵빵. 그래서 이것도 11746 빵빵빵.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이 3기를 안 적어. 자, 원리금이 동일하죠? 여기다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얘랑 똑같이 상환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이자는 처음에 많이 물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까 1억이 대출금이죠. 이자율이 몇 퍼센트야? 10%였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자가 1000만원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첫 해에 원금을 구할 수 있겠죠? 원금. 자, 그러면 1기에 원금이 거기 나와 있는 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죠. 그죠? 이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74만 6천원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야매가 있긴 한데, 야매가 없다, 야매가 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야매는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상환했죠? 얘기해보세요. 174만 6천원을 상환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자율은 상환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럼 1억에서 이걸 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지만 잔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어디다 해놓으셨냐면, 자, 거기 보시면은 잔금이라는 글씨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1억에서 얼마를 빼냐? 174만 6천원을 뺀 거예요. 그럼 불러보세요. 1번의 잔금을 불러보세요. 같이. 9,825만 4천 원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거기에다 10% 이자를 불리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자가 얼마가 되겠어요? 불러보세요. 982만 5,4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커닝하세요. 자, 그럼 얼마래요? 192만 600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2기까지만 보세요. 나중에 이제 3기, 4기까지는 야매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는 게, 이건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무슨 상수를 사용합니까? 저당상수를 사용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원리금이 동일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이자가 1000만원하고 900 줄었죠. 그럼 이자가 준 거를 확인했네요. 맞습니까? 뭐는 늘어나죠?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원금이 늘어났다는 것만 캐치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초기에 얘는 원리금을 부담하는 게, 얘는 아까 그냥입니까? 1500만원이었습니까? 불러주세요. 얼마? 얘는요 1174만 6천원이죠. 그럼 처음에는 얘가 더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한꺼번에 묶어 드릴 텐데 체증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체증식에 페이지 가시면은 115페이지 가시면 115페이지 가시면은 체증식이라는 상한이 있나요? 찾았습니까? 체증식.
그럼 점증식이라는 건데, 자,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점증식, 체증식입니다. 들어보시면, 체증식 상환 방식은 점증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그 대출에 대해서 유리한 대상을 주어줘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정된 신혼부부입니다. 자, 그럼 젊은 신혼부부는 처음엔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런가요? 초기엔 많이 내라, 초기에 좀 적게 내라. 적게 내라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거예요. 근데 너 500만 원이니까, 너 원금이 이제 500만 원이니까, 너 어떻다? 너 100만 원만 내. 이렇게 되는 거고, 너 이자 1000만 원이니까 요거 100만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그냥요, 원리금이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작아져서 작습니다. 원리금이 작아져요. 그래서 200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근데 갚을 금액이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늘어나서 체감식이다, 체증식이다. 체증식이에요. 근데 얘가 왜 유리하냐? 얘는 초기에 소득이 낮지만 그냥입니까?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예상한다면 얘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가서는 만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럼 납부할 이자가 더 큰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 납부액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게요. 얘는 초기에 그냥입니까? 200만 원을 냅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냈죠? 아까 1500.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냈어요? 1174만 6천을 냈죠. 맞나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걸 이제 그린다면, 원리금은 초기하고 후기를 봅니다. 이렇게 초기하고 후기를 본다면, 자, 초기와 후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무슨 균등? 자, 원리금 그냥입니까? 초기와 후기가 금액이 똑같습니까? 똑같으니까 일정하게 글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자, 1100만 원, 1174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1174만 원, 46,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자, 체증식이란 말은 뭐죠?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아까 200만 원을 처음에 냈잖아요. 체증식. 얘는 200만 원을 냈는데 초기는 적지만 점점 늘어나죠. 맞나요? 남아있는 건 그냥요, 원금이에요. 원금은 1500 냈죠. 원금. 그 원금 균등이 1500을 냈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이게 초기 부담이 큽니까? 크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체증식이다, 체감식이다. 우리가 이제 차입자와 대출자가 틀리겠는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요, 납부할 금액이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까? 원금의 해소에 대한 위험을 좀 줄여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잔금이라는 거는 아직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심화학습을 해서 잔금을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잔금이에요. 초기서부터 후기로 간다면, 자, 이건 이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데, 자, 원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500, 500씩 균등하게 상환되죠. 그래서 일정 금액씩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기본소가 나오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지금 원금이 균등합니까? 잔액도 균등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그냥입니까? 원금이 작습니까? 점점 많이 원금을 갚아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원리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체증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골치 아프면, 자, 이렇게 이제 좀 야매로 가볼게요. 중도 상환을 한다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처음에 누가 제일 많이 부담하죠? 그 다음에, 그럼 체증식이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잔액이 제일 많이 남습니까? 많이 남다는 거예요. 그럼 잔금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떤 상환 방식이 잔금이 더 많다? 체증식이 납부할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체증식. 그 다음에 중간에 그냥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잔액이 적게 남어요? 원금 균등이 잔액이 제일 적게 남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 자, 그래서 갑니다. 누가 제일 잔액이 많이 남겠죠? 체증식.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잔액이 많는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자도 세집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얘가 더 납부할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 얘가 그냥요, 잔액이 적게 남았어요. 많이 상환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자는 총 납부액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112페이지 천천히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 지금 제4절 주택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는 밑에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칠판을 보시면 그냥이야 거치 기간이 있어. 거치 기간 동안은 뭐만 내? 이자를 내. 맞죠? 그럼 3년이 지났다 17년 상환이래. 그럼 그냥이야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 같이 내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종식. 계단식은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계단식은 하지 마시고. 아까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아예 원금을 상환 안 합니까? 안 하고 만기에 상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그럼 밑에 가시면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연습 게임 좀 해볼게요. 자,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으니까. 이제 제자가 됐네, 나에. 그럼 여기다 그냥이야 저당상수를 곱해야 돼요. 저당상수죠. 저당상수를 나온다는 건 원금이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생각하시면은 여기 안에 이자와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초기는 안 갚았습니까? 뭐가 제일 많죠? 이자가 높겠죠. 맞나요? 처음엔 누가 많다? 이자가 높고 원금이 작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상환이 되면서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줄고 원금은 늘어난다. 오케이, 갈게요. 자, 양가로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자,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매년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매년 원리금은 융자 원금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했죠? 저당상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자 구했고 원금 구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원리금은 나중에 원금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3번. 매기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는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그냥이다 달라진다. 달라져요. 그럼 상환 초기에서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럼 매기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한다 보니까 후기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이자는 점차 감소합니까?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면 왜 이자가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잖아요. 감소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상환 초기에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후기로 갈수록 그냥이요.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자, 우리가 이제 요게 금액이고 요게 이제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 가볼게요. 자,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그럼 요렇게 내려가죠. 지금 보고 있어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기울기가 되고 올라가는 거는 그냥이요 원금이에요. 원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보고 있나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밑에 4번에 이제 볼게요. 그 원금과 이자가 똑같습니까? 매번 다릅니까?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환기간이 2분의 1 지나도 원금의 절반도 상환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를 볼게요.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전체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20년이죠. 그러면 10년이면 그냥입니까? 얘 반이 상환됩니까? 반이 상환돼요.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 기간이 좀 길어집니까? 길어져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 기간이에요. 몇 분의 2 기간이다? 그래서 반이 상환되려면 대출 기간의 3분의 2 정도 지나야 된다고 돼 있죠? 원금이 반이 상환되거든요.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변화시켰을 때 20년일 경우 한 13에서 14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3분의 2입니까? 그러면 1억에 아까 5천이 상환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5번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울 텐데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원리금은 매기 상환 원리금이 일정하죠. 그럼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할 경우 적합하기 때문에 주택금융이 보편적으로 많이 좀 사용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억.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보다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네가 언제 했냐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1,500만 원하고 1,100은 더 적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지금 나 눈을 보면서 이거 이해 가셨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야 우리가. 니은 그 원리금은 원금에보다 대출간의 원금 회수가 속도가 느리다고 돼 있죠. 이건 대출자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대출자 입장은 그냥이야 얘가 좀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므로 전체 대출기간을 고려한 차입자 이자 상환 부담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 방식이 더 적합하겠죠. 금액을 적게 내니까. 그런가요? 근데 잔금이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아서 대출기간 만기까지 이자가 부담이 더 크겠죠. 그죠? 자, 원금 균등입니다. 자, 여기 연습 게임.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냥요, 글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첫 해는 상환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되고? 줄고 원리금이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아까 딱 10년 되면 그냥이야 반이 상환돼. 반이 원금이 상환되겠죠. 들어갑니다. 자, 얘는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래서 매년에 이제 원금, 이자, 원리금, 잔금에 대한 그 과정을 밑에 아까 봤었고, 오른쪽 가보세요. 3번. 자, 그럼 매년 상환해야 될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매기 원금이 일정하죠? 그럼 상환 후기로 갈수록 잔금도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이 상환, 이자라는 건 잔금에다가 적용시키거든요. 그럼 잔금이 감소하니까 따라서 이자 지급도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 원금은 원금 상환 일정하고 원금은 그 다음에 이자는 감소하겠죠. 그럼 전체 원리금 상환 기간이 지나에 따라서 원리금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체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만약에 20년이면은 딱 10년이면 반이 상환되죠. 원금 균등이니까. 자, 4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원금과 원리금을 구분하는데 원금 균등은 원리금에 비해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부담이 낮겠어요? 부담이 크겠어요? 금액이 크니까. 그럼 원금은 원리금에 대해 보다 대출 기간의 그냥입니까? 원금 회수는 빠릅니까? 빨리 회수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출 초기에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은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리금보다 초기에 상환 부담이 작아요? 커요? 단점이 되겠고 부담이 큰 거야. 그 원금 상환이 많아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빠르므로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은 그냥이야 적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차입자의 전체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 할 때는 원리금 상환보다는 원금이 더 적합한 거죠. 자, 최정식 갑니다. 자, 최정식을 그냥요 점증식이라 그래요. 그럼 아까 요 신혼부부가 유리하죠? 그럼 젊은 신혼부부, 소득이 안정된 젊은 신혼부부는 초기에 소득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얘가 낫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1,5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1,500만 원 냈어요? 200만 원만 냈어요.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정식은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보다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극히 낮췄죠. 그럼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환금이 점차 늘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별표 자, 늙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예요? 그래서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걸 예상되는 젊은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늙어야 돼? 젊어야 돼? 젊어요. 동그라미. 젊은 동그라미. 섰어요? 양한편 땡이야.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저소득층이나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 짧은 사람. 짧은 애다가 또 치죠. 사람이라는 게 차입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길어지잖아요. 그냥입니까? 갚을 금액이 많아집니까? 많아지면 얘가 침불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보유 예정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늙은이 나와야 돼? 젊은이 나와야 돼? 긴 게 나와야 돼? 짧은 게 나와야 돼?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지금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 얘는 그냥이 돼? 젊어야 돼?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출이에요.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초기 상환액이 많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자 1,000만 원도 안 낸 거죠? 이자에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기관 입장에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마이너스 부의 상환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원금이나 원리금이나 그냥입니까? 원금을 상환합니까? 상환하죠. 그죠? 충분히 상환을 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얘는 많이 상환했어요? 적게 상환했어요? 그러면 원금에 대한, 우리가 1억에 대한 금액에서 이자도 안 내고 다 지금 원금 다 못 갚았잖아요. 그럼 1억이 될까요? 1억보다 더 많아질까요? 많아져서 마이너스 상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초기서부터.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환 방식은 그냥입니까? 다음은 1억보다 줄어야 됩니까? 근데 줄겠어요? 더 늘어나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 500만원에서 400만원 안 갚았잖아. 모기민. 그죠?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았으니까 원금은 그냥이야 더 늘어났어. 더 갚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따라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됐다는 거예요. 더 갚을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대출 후기서부터 나타나요? 초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럼 원금에 대한 회수 위험이 커지겠죠. 대출 기간이. 그럼 차입자 입장에선 초기 상환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대출 기간 입장에서는 원금과 원리금보다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가 늦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원금하고 원리금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원금은 뭐가 균등하고요. 그죠? 원리금은요. 원리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 다르거든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 해보냐면 글씨를 보세요.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그러면 글씨에 나와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뭐가 균등할 것이다. 근데 이자라는 건 상환된 금액이다, 남아있는 금액이다.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된다? 줄 거고 전체 금액은 또 줄 것이다. 이해 갔어요? 근데 원리금은 무슨 상수를 사용해요? 그럼 시험 문제 원금 균등 사용할 때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상환할 때지 원금 균등이 아니에요. 요새 최근의 트렌드고. 자, 얘는 뭐가 균등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대답도 안 해요, 이제. 굳이 이걸 물어보지 않죠. 그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나 그냥입니까?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그럼 이자는 상환이 안 됐죠. 이자는 어떻습니까? 제일 높겠죠. 그럼 갈수록 뭐는 줄어들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계산도 우리가 알아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그럼 500만원씩 균등하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억에다가 20년 상환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어때요? 이자는 그냥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인데 얘 상환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되니까 1억에 1000만원이 되는 거죠. 화이팅. 두 번째 가면 그냥입니까? 얘가 이자가 줍니까? 줄죠. 상환된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1억에서 1000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자, 우리가 어떤 500만원 빼죠, 진짜. 1억에서 500 빼면 얼마 남아요? 그럼 거기다가 10%니까 950이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원금은 어떻게 한다? 균등하고 이자는 줄고 원리금도 준다는 걸 확인했네요. 아시겠죠? 근데 원리금은 무슨 상수를 사용하죠? 그럼 요게 1174만 6천원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첫 해는 그냥입니까? 상환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1000만원을 그대로 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얘는 원금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뭐를 구하라고 한다? 아까 원금은 원금 구하라고 했어요?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더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원금을 구하기 전에 그냥입니까? 이자를 빼야 됩니까? 그럼 요 잔액이 남죠. 보고 계시죠? 그럼 요 원금이 남았죠? 그럼 요건 그냥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1억에다가 요거 상환하니까 잔액에다가 요거 10%니까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원리금이 균등해. 이자는 어떻게 되고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확인하신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최정식은 늙은 젊은 신혼부부가 유리하다는 게 매번 출제가 돼요. 그죠? 그럼 얘가 보유예정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죠. 예정 기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늙은이 나와야 돼, 젊은이 나와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적고 짧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유증이 짧은 차입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럼 얘는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할 걸 예상되는, 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럼 1억이 아니라 더 불어나죠. 이게 부해상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200만원이고 얘는 처음에 원리금이 15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174만 6천원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이제 가요. 자, 무슨 균등부터 거라? 원리금은 일정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식? 체증식. 원금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차입자와 대출자입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차입자는 그냥요, 얘가 부담이 세요. 세고,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거죠.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 그냥입니까? 원금 회수가 빠릅니까? 그럼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다시 갈게요. 초기 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럼 잔액은 누가 더 많이 남을까요? 체증식이 많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럼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납부할 금액이 많아집니까? 전체적인 이자로서는 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죠? 잔액은 그 다음에 누구? 원리금. 그럼 중도상환 시 누가 제일 잔액이 적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를 조금만 갚으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자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할 거니까 체증식이 낮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중령층, 장년층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소득이 감소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원금이 낫죠. 첫 번째 많이 갚아버리고 나중에 이자를 줄이는 게 낫죠. 아시겠죠? 꼭 열심히 하세요. 얘는 90%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것만. 자, 지금 무슨 금리죠? 그럼 대출 금액을 찾아야 되죠? 몇 년 상환? 금리는요?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에 사용해요? 원리금 균등에 사용해요? 원금 균등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곱하고 막 그러지 마. 막 원금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이야 거치 기간이 있어. 그럼 뭐 맞네? 이자 맞네. 맞아요? 그럼 3년 거치다 20년이다 그러면 17년 상환해야 되죠? 뭐와 뭐를 다 같이 갚아내는 거예요. 이자 갚아내는 거죠. 다 같이 갚아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떤 상환 방식이 초기에 제일 많겠어요? 원금. 그죠? 전부 테스트하는 거지. 거꾸로 된 거지. 이게. 뭐가 제일 많아? 원금. 그 다음에 체증식이라는 거지. 저기 자꾸 컨닝하지 말고.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을까? 체증식,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와 뭘 다 상하는 겁니까? 원금과 이자죠. 맞습니까? 근데 원금 만기 시상하는 그냥요, 만기에 다 갚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납부할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세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